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는 줄도산하고 부실은행은 파산하고 있습니다. 내 돈과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석건설에 이어 동원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앞으로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커졌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PF와 브릿지론 대출을 남발하던 제2금융권의 부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하고 협상 결렬은 최악의 사태입니다. 60% 경제 전문가들은 1년 안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건설사 줄도산, 은행 파산, 내 돈과 집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죠. 지금 이제 2023년을 자 이렇게 커튼으로 한번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좀 좋은 해가 돼야겠는데 지금 내용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건설사, 부도, 줄도산, 비명. 자, 이미 바닥.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대요.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왜냐면 지금 돈줄이 다 막혔어요. 어음도 사실상 쓰레기나 돼버렸어. 다름없어요. 어음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카드까지 상실됐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부도건설사, 위험건설사 한번 볼까요? 우석건설 부도, 충남 6위권에 해당되는데 어음 미결제로 결국 부도 났습니다. 동원건설 부도, 동건설은 상당히 이름 있는 건설사죠. 경남 18위, 어음 미결제로 역시 부도. 기타, 롯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화, 금호, 태영, 코오롱 등 계속 줄줄줄줄 엮여집니다. 자, PF 대출 중단. 그러니까 애초에 PF 대출이 많은 곳들이 위험한 거죠. 뭐 담보대출도 아니고. 자, 브릿지론 대출 이것도 15%나 금리가 세잖아요. 자, 자금경색 PF 대출이 아예 이제 중단돼 버렸어요. 그나마 그 돈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왜? 은행에서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 빌려주는 거야. 브릿지론 대출 금리 무려 15% 이걸로 연장하면서 버티게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때 100대 건설사의 50%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대 건설사의 20%가 부도나가지고 정말 심각했었죠. 줄도산 위험요소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미분양 급증. 지금 미분양이 2만에서 4만, 곧 10만 돌파할 거예요. 이거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면.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너무 주택만 짓는 것보다 토목이라든가 또는 해외 진출 이런 걸 좀 다원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푸시를 해야 합니다. 이거 뭐 계속 우리나라 아파트만 지어대고 회사가 망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거 진짜 아주 안 좋아요. 화물연대 파업. 때가 안 좋다고요. 뭐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중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집단, 개인 간 이기주의 뭐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진 해 만에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만에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막 강경으로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조금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설사 부실 직접 원인은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이제 부도가 난 다음에 이 연대 파업 때문에 나는 거예요. PF 대출 잔액 급증 10년간 37조가 무려 112조 엄청나게 늘어났죠. 두 번째, 전문가 은행 부실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아예 그냥 10명 중 6명이 1년 내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이게 세계일보만이 아니에요. 은행마다 대문짝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은행 부실, 금융위기. 가계 기업 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까는 건설사에 포커스를 줬다면 이번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106%. 사실상 전세까지 포함시키면 보증금까지 포함시키면 150%예요. 집값 급락 시에 경매당하겠죠. 기업 자금 악화로 기업 상환 부담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주고 갚아야 하니까 기업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그거 못 막으면 결국 파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상승, 공급망 악화,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찰떡같이 믿는
4대 은행 아직은 튼튼하지만 그래도 얘들도 부실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부실 채권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대출 1321조 어마어마한 양이죠. 부실 커버리지는 그나마 다행히 양호합니다. 건설사 연체 플러스 가계대출 연체, 결국 이게 쌓이면요 은행 부도가 나는 거예요. 뭐 건설사가 아니래도 일반 중소기업 연체, 금융권 PF 부실. 자, PF로 공사 자금을 너무나 지원했어요. 어떤 담보도 없이. 저축은행 84%.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저축은행.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파트는 그나마 안전한데 아파트보다 훨씬 부실한 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은 84%나 돼요. 증권사 75%. 상당히 부실한 거예요. 여신사 자 66%. 보험 그나마 좀 안정적이네. 42. 자, 연체율 무려 20%에 갑자기 10에서 20%로 펑 이렇게 급증했어요. 전문가는 60%가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아예 제목처럼 말하고 있고, 이자 연체 리볼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개 은행 연체 2.7조 엄청나죠. 2.7조. 잠재 부실 11조 급증하고 있어요. 카드를 못 막아가지고 카드 리볼링이 지금 최대인데 리볼링 잔액이 무려 7조랍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내년 초가 고비예요. 생각으로는 1월, 2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난리가 나겠죠. 이번에는 집값 폭락 후 못 드는 아파트가 더 많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무주택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주택은 아주 안 좋아요. 무주택은 집은 잡되 좀 바닥에서 잡고, 바닥에서 잡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꾸 제가 상담하다 보면 실거주 그러는데, 실거주 외쳤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다들 땅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누구는 뭐 실거주, 누구는 투기하려고 합니까? 실거주와 투자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꾸 실거주 노래 부르다가 망한다고요. 여기 보실래요? 자, 아무튼 못 드는 아파트가 더 많으니까 내 집은 갖되 선택을 잘해라. 자, 1단계 해외 요인. 요즘은 3, 4억씩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죠. 자, 해외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예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달러 강세, 주식 암호화폐 하락, 세계 집값 하락.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함께 연동해서 떨어지는 거죠. 예상 영향 아마 올해 내년까지, 이걸로만 본다면 올해 내년까지. 예상 기간은 1에서 2년. 그래서 이것만 보니까 거의 내년 하반기는 뛰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상 하락폭은 30에서 40%인데 일단 40%를 기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면 40% 거의 다 떨어져요. 50% 넘기는 것도 있어요. 이미 50% 떨어진 것도 나왔죠. 2단계 공급 인구 하락.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과거에 해봤잖아요. 이게 아직 안 터졌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270만 채 공급 과잉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폭탄으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빈집은 점점점 늘어나서 200만 채.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바로 이 6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상 영향을 볼까요? 22년에서 27년. 예상 기간은요. 그나마 입지가 좋은 곳들은 2년 내에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입지가 떨어진 곳들은 7년. 과거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거의 대부분 80%가 2020년에 뛰었잖아요. 10년 동안 폭락한 이후에 똑같이. 자, 그리고 예상 하락은 50에서 60%. 벌써 반토막을 다 넘어가죠. 자, 3단계 이게 무서워요. 경기 침체. 장기간 경기 침체, 국내 경제 일본을 따라가게 되고 미래 산업이 쇠퇴.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통신문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산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게 되면 일본처럼 따라가게 돼요. 예상 영향. 그나마 입지가 좋은 곳들은 3년, 그렇지 않은 곳들은 10년간 폭락하게 됩니다. 예상 기간 역시 마찬가지. 예상 하락은 60에서 80%. 저는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아요. 즉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2년 만에 뛰고 누구는 10년 동안 못 뛰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다음을 보세요. 당장 빠져나올 집과 오랫동안 살아야 할 집,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빠져나올 집은 평생 임대 사시는 분들, 물론 이제 돈이 없고 연세가 80 이렇게 넘으셨고 돈도 못 벌고 그런 분은 사셔야죠.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게 싸니까, 그걸 깨끗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솔직히 60대는 젊어요. 60대밖에 안 됐고 이제 70대 초반인데 돈도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데 평생인데 여기에 그냥 파묻혀 갖고 산다? 그것도 분양전환도 안 받고 그냥 계속 평생?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산다? 그냥? 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평생 새방에 사는 사람들. 전세, 월세, 전월세. 이런 분들도 평생 가난해집니다. 뭐 가난이란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거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택을 잡기는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잡아서 상가를 잡거나 토지를 잡거나 호텔을 잡거나 주택이 아닌 것들이 아주 위험해요. 토지는 그나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아요, 이게. 그 다음이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요, 200세대 미만은 그건 아파트도 아니에요. 특히 강남에 막 무지막지하게 막판에 뛴 것들이 있는데 나홀로가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자, 오래 살 곳. 그럼 이거하고 반대. 상급지 아파트로 가세요. 서울에 가까운 곳. 경기도. 지방 핵심 지역. 이것도 많이 빠졌을 때. 자, 미래 호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GTX나 뭐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대단지로 가야 돼요. 매머드. 몇천 세대, 몇만 세대, 이제 몇천 세대가 모인 곳을 몇만 세대라고 하는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머드라고 하죠.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취소.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최악이에요. 새 아파트도 아주 안 좋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심 건물, 꼬마 빌딩, 단독 다가구. 꼬마 빌딩은 아주 좋고 지방은 또 조심해야 돼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는 아파트만큼은 안 뛰더라도 그래도 뭐 통건물이잖아요. 대지가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다. 자, 이제 부동산 대지양 5가지 요소. 공급과잉 270만 플러스 2인구 급감. 지방은 소멸된다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죠. 거품이 너무 많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배, 5배까지 뛰었어요. 세계 최고예요. 자, 물가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겠죠? 2023년 정점. 문제는 이겁니다. 경기 침체. 1년 가면 좋은데 3년까지 지속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 5가지가 부동산 대지양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건설 경기 급추락과 금융권 PF 부실. 여기 보실래요? 자, 건설 경기가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표가 지금 1월 달부터 어때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건설 경기 지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건설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 전망 추이.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2022년이고 21년인데 어때요? 무섭도록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입주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준공후 미분양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건설사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물론 가계 부채, 가계 대출 이걸로 인해서 가계가 아예 파산될 수도 있어요. 업권별 PF 대출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 84, 증권사 75, 여신전문 66. 이 세 곳이 항상 문제가 되죠. 자, 보험사나 은행 비교적 그냥 건전하네요. 자, 주요 은행 연체 잠재 부실 대출 잔액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2.49주에서 2.74로 잠재 부실 10.14에서 10.88.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보세요. 불어나는 카드사 리볼링 5.5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년 금융위기급 충격 국내 총생산. 여기 보면 실제로 내년 전문가들이 상당수가 금융위기 터질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로서 주요국의 과도한 긴축 정책,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포함시킨 거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복합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물가, 뭐 중국 경제 침체, 이처럼 뭐 특정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60%가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말할 정도예요.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국내 총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경제 성장률이 지금 1.7, 내년이 더 나빠요. 이렇게 가면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동안에 계속 경제 성장률이 이어졌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화됐었고 다 좋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미끄러진다? 이거는요. 집값 10년 동안 20년 동안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세요. 여기 보면 GDP, GNI,
파란색. 자, GDP는 최근 2년 동안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따졌을 때. 그런데 GNI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이런 이유도 있죠. 자, 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낙찰가율 83까지 떨어졌고 실제 낙찰률 14.2가 뭡니까? 타워팰리스 계속 10피 연속 낙찰이 안 됐다는 말도 지금 들리고, 자, 주택 거래 7만 대에서 3만 원으로 확 줄었고요. 미분양은 2만에서 4만 대로 급증했고요. 이번에는 수도권 월 기준 역사상 최대 폭락. 이거 보시면 91년부터 지금까지 약 32년 동안 딱 봤더니 2022년 11월 달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4. 전국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달별로 나온 거예요. 달별로. 32년간 달별로 나왔을 때 10등 안에 들어요. 그런데 수도권 보세요. 1등이에요. 1등.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예전에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 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달 동안. 다음 달은 더 떨어지겠죠.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그나마 미국이 9.1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자, 유로존은 지금 너무 높네요. 0.9에서 출발했던 게 어떻게 10.6이 뭡니까? 다행히 이번에 꺾였어요. 이번에. 자,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자, 떨어졌다가 약간 좀 반등하는 추세인데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아파트들이 있네요. 자, 어디로 가실래요? 지금 갈 데가 없죠. 지금은 기다리세요. 이제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큰 걱정입니다. 경기 침체하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